자, 마지막 3교시입니다. 유형 2개만 빠르게 소개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2차 함수는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2차 함수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하나요? 또 방정식을 하는데 미리 예고하면 다음 주에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걸 해볼 거예요. 근데 미리 말할게. 혹시 1단원에서 인수분해 배웠던 거 기억나? 그거 할 줄 알면 바로 납니다. 새로울 거 1도 없어요. 1단원 열심히 했던 이유. 난 이럴 줄 알았어. 미래를 보고 온 거야. 자, 가겠습니다. 저 왼쪽에 또 위에 제목 보시면 또 뭐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제 공통인 부분이 있다. 이건 처음 아닌데 우리? 중3 때도 많이 들어봤고 1단원에서도 나왔잖아. 우리 보통 공통인 거 있을 때 밑에 이게 문제 보시면 공통인 거 있을 때 약간 뭐 하라고 배웠어? 여기 써있네. 어떤 문자로 놓고라는 말이 필기해 보자면 치환이죠. 자, 치환. 근데 자 여기에 스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어쨌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치환할 때 또 한 가지를 좀 추가를 좀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에 치환해서 뭐 문제 풀고 다시 원래 거를 대입해서 마무리 지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원래 거를 대입해서 마무리 지을 거면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다시 봐봐. 이게 지금 원래식이거든. 상상해봐. 얘 지금 원래식인데 이거 전개하시면 몇 차씩 나오는 줄 아세요? 4차지?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야 지금? 4차 함수. 얘는 사실 치환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해서 원래 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동안은 떠올려봐. 치환을 하고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다시. 그러니까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잖아. 근데 오늘은 돌아올 수가 없어. 이게 돌아오면 4차 함수라 너가 배우지 않은 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거야.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하나 조심하게 생겨요. 이게 그동안은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써있네요. 방금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치환을 했잖아. 자, 여기 지금 써있는 건 T라고 치환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실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제가 쓰는 말 중에 요게 저는 이제 비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제 일종의 미니게임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치환을 하고 끝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 T에 또 어쩌면 숨어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T라는 게 새로운 문자인 거잖아. 다시 봐봐.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보시면 봐봐. 얘 지금 어디에도 X에 관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말하자면 X에 관한 가위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근데 제 질문은요.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잖아. 그럼 과연 T도 가위가 없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다시 X가 없다고 새로운 문자인 T도 없냐 그러면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문제는 도입부는 쉬워요. 치환은 중3도 해요. 왜? 공통인 거 나오면 치환하고 싶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요거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어떻게 새로운 범위를 알아오는지 이것만 체크할 줄 알면 끝입니다. 이제 이제 좀 약간 새로운 어떤 개념이죠. 자, 한번 665번 문제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이 문제로 제가 간단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필기 한번 도와드리고 한번 몇 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요. 딱 보시기에도 소위 말하는 치환 문제입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요식 보이세요? 공통인 거 들어있잖아. 얘를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편의상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자 이제 이 식이 다시 원래는 이 식이 4차 함수예요. 얘를 치환하고 나면 이 식이 뭘로 바뀌게 되는 줄 아세요? 2차 함수. T에 관한 2차 함수가 돼서 오늘 나오는 겁니다. 2차 함수 문제예요. 근데 다시 말할게. 자, 이게 조금 되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다시 얘 지금 X에 관해서는 가위가 있다 없다? 없다. 보통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많이 쓸 말이니까 보통 가위가 없어요. 가위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요. X의 범위가 지금 뭐란 얘기인 줄 아세요?
너가 배운 말 중에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x의 범위가 뭐라는 얘기예요? 실수란 말 아시죠? 실수 전체를 다 보겠다는 거죠. 가위가 없다는 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은 퀘스천. t도 범위가 없을까요? 그 t도 그럼 가위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오른쪽 맨 밑에 그 672번 기억나? 딱 좀 그런 느낌이 상황이. 아니 내가 얘는 그래 가위가 없는데 얘가 없나?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고 지금부터 이걸 이렇게 한다라고 요 흐름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지금 저희가 치환한 식이죠.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자 그럼 지금 요 식 맞나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보통 또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혹시 이 식 있잖아. 이거 지금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질문에는요. x에 관한 그러니까 x라고 써 있고 t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혹시 2차 함수로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 어떤 유형 중에서 그 유형 기억나? 문제 안에 문제 있던 유형. 딱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치환한 식이 가만 보면요. 이거 무슨 식이다? 뭐처럼 보인다고? 이거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또 말씀드려요. 이거 약간 2차 함수처럼 얘도 보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약간 치환한 식 자체가 2차 함수인 거야. 다시, 쌤 t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요 자리가 원래 우리 무슨 문자를 써요? 원래는 x랑 뭐를 많이 쓰죠? y 근데 이 경우는 지금 y 자리에 t가 있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꼭 y가 올 필요는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뭔가가 있으면 그 문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미니게임. 자, 요걸 제가 미니게임을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2차 함수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y 자리니까 이 t에 어쩌면 범위가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 빠르게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일단 그래프 모양 무슨 모양이죠? 자, 아래로 블록이죠. 잘 봐. 아래로 블록이잖아. 근데 방금 말했던 현재 x는 가위가 있다 없다? 만약에 x의 가위가 나오는 문제라면 여기를 자르시면 돼요. 밑에 나옵니다. x의 가위가 없으면 얘를 지금 다 보겠다는 거니까. 그럼 현재 자, 여기 지금 x 값이 얼마일 때? 자, 여기를 저희가 이제 무슨 값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y가 아니라 t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아까도 말했잖아. 요 자리 값인 거야. t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요. 혹시 t의 범위가 조금 제한되는 거 아세요? 이게 t의 범위가 좀 제한된 상황처럼 보여야 돼요. 자, 다르게 말해볼까? 지금 t 입장에서 지금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t는 지금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얘가 지금 최소란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t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만 존재해? 그러니까 어디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된다는 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얘도 최대 최소 문제가 돼요. 이 미니게임 자체가 최대 최소가 돼요. 잠깐 하면. 다시 t 입장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안 돼요. 이거는 이 밑에 쪽에 애초에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이해했다면 마이너스 1 이상은 돼요. 위쪽은 다 되는데 밑에 쪽이 없다는 거야. 얘를 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돌아오시면 그럼 다 여기 뒤에 범위가 생겨나 안 생겼니?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 저희 본게임 시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처음 푸는 친구들은 자기가 막 뭔가를 지금 많이 한 것 같잖아. 나 많이 한 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지금 미니게임. 범위 알아. 이제 여기가 본게임인 거야. 자, 한번 이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똑같아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가위를 잘라서 최소값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 마무리 짓는 거 저도 돼요? 마무리 한번 쉬어볼래요? 약간 요 루틴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했던 루틴.
치환하고 끝이 아니라 치환하고 살짝 빼요 옆으로. 그리고 가위가 있는 경우도 가위까지 가지고 와서 요 미니 게임에서 가위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문장인 t의 범위를 알고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리고 본 게임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단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좀 너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마이너스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 자, 요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 친구 그래프 한번 간단히 묘사해보자면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왜 그래서 간단히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성의 있게 그릴 시간이 없다는 거. 언제 그래요? 대충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자꾸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블록에다가 자 여기 t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숨어 있는 거야. 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포인트는. 자, 요거 마이너스 이상이니까 요거 한번 잘라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가 된 거니까 이번 문제 꼭지점 문제 아니에요. 어디가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어쩌면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얼마냐면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하신 거 맞죠? 추가 문제. 자, 여기 문제 밑에 혹은 위에다가 하나 필기해 볼래? 무슨 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한테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추가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혹시 그때의 x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구해볼 수 있나? 마이너스 1이랑 아니죠.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잖아. 얘 왜 아니야? 얘는 x가 아니라 t라서 그러면 x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로 해서 2차로 치환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약간 만약에 이 문제가 출처를 묻게 되면 치환을 풀어줘야 돼요. 그것까지. 네. 왜 지금 얘는 t 값이란 말이야. t 값을 쓰면 안 돼요. t는 내가 빌려 쓴 문자고 다시 원래 지금 치환이 20이잖아. 20에다가 t 자리에 뭐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요거의 방정식을 풀어서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 거지. 근데 얘 한번 암산해 보시면 꽤 예쁜데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x값 얼마야? 1 자, 이것까지도 해볼 수 있겠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내려가서 자, 맨 밑에 있는 668번 가볼게요. 자, 요게 지금 b 플러스인 이유 아시겠어요? 네 맨 앞에 뭐 나와 있죠? x의 이번 문제는 범위가 제한된 가위가 나오는 방금 했던 치환 문제입니다. 그럼 자, 말로 하기 힌트. 자, 근데 이 가위 나왔잖아. 이 가위 어디에 쓰면 될까? A의 부를 구할 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치환한 식에 쓰면 안 돼. 치환한 식은 t에 관한 식이라 얘를 못 써. 이 가위를 바꿔와야 돼. 어디 가서? 아까 말했던 요 미니 게임에서 잘라주는 역할입니다. t의 범위 구할 때 저 가위를 쓰면 돼요. 가위가 있으면 여기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나 어쩌면 봐봐. 다시 이 가위를 무슨 가위로 바꾸라고? 그 편안한 너가 t라고 할 거면 t의 가위로 여기서 바꿔오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니 게임이란 말을 그렇게 하래요. 제가 이제 고2 수업 때도 이 미니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좀 이제 고난도긴 해요. 고난도긴 한데 몇 번 해보시면 그냥 계속 비슷한 루틴으로 갑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 일단 그 몇 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알겠는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그냥 고민도 안 해보고. 그건 안 돼. 고민해보고. 자, 시간 넉넉하게 2분 드릴게요. 얘가 어쩌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현재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입니다.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받으실 거잖아. 안 받나? 아무튼 선물 세트.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T의 범위. 자, 치환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빼신 다음에 T의 범위 알아오실 거예요. 저 가위는 오른쪽 미니 게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르신 다음에 T의 범위를 알아와서 돌아와서 다시 문제 푸는 거예요. 인보 문제는 분수가 나오니까 더 귀찮네. 분수가 많네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숙제할 때는 정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실수 안 하게. 특히 그 오랜만인데 일반형 바꾸실 때 많이 실수하니까 혹시 뭐 좀 도와드려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네. 유형한 게 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유형은 활용이라고 해서 뭐 활용은 뭐 또 많이 해보긴 했는데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4번 맞습니다. 최대값 얼마 나왔어요? 최대값 4분의 5. 4분의 5? 최소값은요?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근데 어떻게 4번이 나와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곱한 게 4번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시고 5 빼면 4분의 9가 나오나요? 정답은 4번이 맞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 도입부는 쉽습니다. 딱 봐도 냄새나는 게 지환 T라고 쓸게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가위를 여기다가 쓸 수 있다 없다. 얘는 X, 얘는 T잖아. 저번에 말했잖아. 이게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다는 거지. 그러면 바꿔봐야 돼요. 어디 가서 미니게임. 오세요. 게임 한번 합시다. 게임 좋아하잖아.
자, 요것도 이제 2차 함수로 보이셔야 되고 저 가위를 여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꿔줍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요 가위를 자르는 거잖아. 싹둑 잘라볼게요. 싹둑.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부터 1까지니까 한 요거까지 요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최소값. 자, 꼭지점이네요. 자, 요게 지금 t 값인 거 아시겠어요? 요게 지금 t 값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가 t거든요. t. 그리고 최대값은 x가 1일 때예요.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최대값은 얼마죠? 2인가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1 대입한 최대값입니다. 즉 그러면요, 지금 t의 범위 보이세요? t의 범위가 뭐라는 얘기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이상이고 뭐보다는? 2보다는 그러니까 느낌은 요 자리가 최소고 요 자리가 최대인 거잖아. 그래서 이번 문제도 최소 최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아직 시작했다니까? 아우 진짜 뒷담이인데 기분이. 또 가요. 또 이걸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문제 안에 문제인 거지. 혹시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이 오셨나 아니면 뭐 실수한 게 있는지. 최대값 계산 틀렸어. 요걸 들리신 거야. 그 다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똑같아. 또 식 바꿔서 또 그리신 다음에 또 잘라서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 흐름만 띡띡띡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정리해봐. 괜찮아요? 수영 8번 또 고난도죠. 잠깐 숨어있는 가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 베이직생 돌아갈게요. 이제 마지막 활용이라는 내용인데 뭐 저랑 1학기 때뭐 활용 문제도 가끔 풀어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치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오랜만이니까 95쪽입니다. 자, 95쪽 가보시면 위에 활용 제목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저랑 했으니까 제가 아마 1학기 때 기억나시죠? 활용 설명할 때 했던 말 한번 오랜만에 한번 더 할까요? 필기를 여기 오른쪽 공간 보이시죠? 혹은 위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인데 저희 활용은요 저한테 배웠으니까 제가 또 활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랑 뭐를 소개하는 줄 아세요? 제가 1학기 때 이 말 했던 것 같아. 이게 활용 아니 처음인가? 자, 앞으로 너가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또 활용 문제 나오잖아. 근데 이것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문제 안에 뭐가 있는 경우? 식이 있는 활용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문제 안에 내가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이 그냥 들어있어 문제 안에. 그런 활용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반대로 무슨 활용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일반적으로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 왜 있는 거 보고 쓰면 되거든요. 있는 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식이 있는 활용이 밑에 문제에 나옵니다. 요때 저희 마음가짐 총 3단계로 한번 필기 잠깐 하고 문제 풀고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이 있다 치면 첫 번째, 저는 일반적으로 식을 먼저 봅니다. 문제를 먼저 읽기보다는 식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식 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라던가 Y라던가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시간에 들어있는 문자들의 문자들의 역할을 체크합니다. 이 말 이해돼요? X가 무슨 자리고 Y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체크합니다. X가 뭐, Y가 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실제 문제를 봅니다. 체크 이후에 바로 실제 문제를 보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항상 아는 말 중에 시키는 것 하시면 됩니다. 다시 식이 있는 활용은요, 첫 번째 식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X, Y 문자들의 역할을 체크합니다. X가 뭐지? Y가 뭐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할 체크 후 바로 문제 봅니다.
마지막에 시키는 게 나오잖아. 그 문제 보고 좀 묻히긴 하지만 이 말이 맞아요. 뭘 시키는지 몰라도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마지막에 뭐 시키는 걸 하면 된다는 거지. 자, 관련 문제 볼까요? 밑에 31번 문제. 참고로 이 31번 같은 게 중3 1학기 때도 나온 적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이런 스타일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물질 이거 던지는 문제 기억나세요? 그거 관련 문제예요. 자, 여기 지금 식 있는 거 보이세요? 어디에? I, Y. 세 번째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식 나와 있네. 위에 올라가서 t라는 문자가 무슨 자리고 y라는 문자가 무슨 자리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줄에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하려면 이거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식이 있는 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돼. 묻히기만 하면 그냥 팩트야. 식이 있는 문제에서 시키는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로 연습할 건 식이 없는 거네. 식을 좀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어떻게 할지 그게 조금 중요하겠죠. 자, 30초 뒤에 얘는 사실 얘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30초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 식이 없는 활용 연습 좀 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함수예요. 단위 체크 잘해야 돼요. 활용 문제니까. 35m랑 1주. 맞습니다. 잘 풀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자, 가볼까? 자, 이번 문제, 자, 제가 방금 필기한 대로 할게요. 쭉 스캔부터 합니다. 식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식 있네? 띵! 식 먼저 가요. 그리고 제가 실제 문제 푸는 이게 방법이야. 문자 봅니다. 자, 여기 y자리 무슨 자리예요? y자리가 높이 자리고 단위 체크합니다. 미터구나. 이렇게. 왜 어려운 문제는 단위 건드려요. 단위 보면 미터, 오케이, 미터 높이, y가 높이구나. 그리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t라고 불리는 자리가 두 군데 있거든요. 자, t는 위에 읽어봐. 무슨 자리야? 시야. 그러니까 t 초라고 써 있지만 가끔 물어보면 초요 그런데 초는 역할이 아니에요. 무슨 자리라고? t는 어쩌면 시간 자리죠. 어떤 시간에 관한 자리고 단위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요 하시면 안 돼요. 초는 역할이 아니야. 단위인 거고 시간이에요. 아, 이 식은 뭐다? 어떤 시간에 따른 높이가 나오는 식이구나. 오케이. 시간에 따른 높이가 나오는 식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 봅니다. 바로 봅니다. 자,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끊어봐. 잠깐만. 높이 자리가 t야, y야? y가 높이인데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말? 이거 무슨 말이죠? 최대값은. 그렇죠. 오늘 배운 말.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이니까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해석한다. 최대값 문제구나. 최대값일 때라는 거야. 최대값일 때. 그때 뭐를 구해라? 높이, y값. 최대값 알아보세요. 그 말이고 그때 뭐를 구해라? 시간, t값. 요 t 자리가 x인 거 알죠? 그래서 출처까지 구해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질문. 그럼 이 문제 가위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 너가 문제 풀 때 의식 안 했겠지만 이 문제도 가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말할 내용 중에 활용 문제 풀 때도 가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가위가 어떤 상황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얘 지금 t가 뭐라고 했죠? 시간. 시간은 암묵적으로 가위가 하나 있어요. 뭐만 돼요? 0 이상. 얘는 무조건 0 이상은 돼요. 하나 체크해볼래? 이게 가위가 있다는 거야. 사실 활용 문제는 보통 안 알려줘요. 뭐 말인지 알잖아. 길이, 시간 이런 애들은 암묵적인 조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체크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오늘 3교시 뭐랑 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가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너가 맞은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제 근데 의식 안 했잖아. 정답 맞잖아요. 왜? 요걸 이제 그려보시면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 그쵸? 이제 그려보시면 위로 블록에다가 여기 꼭지점 t값이 1대 y값 35 맞아요? 이 가위로 잘라도 어때요 지금?
0 이상이면 여기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최대값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거를 체크 안 해도 이번 문제는 어쨌든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체크하고 맞추는 친구랑 체크를 안 해서 우연히 맞춘 친구랑 실력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최대값 꼭 직접 문제가 되니까 정답은 여기 시킨 거 써야 됩니다. 1초일 때 다리 체크하시고요. 1초일 때 최대 높이가 얼마다? 35 미터까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요건 할만하죠?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필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옛날부터 그게 고생이잖아. 식을 만드는 게 있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뭐 어떤 짬바가 있으니까 뭐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필기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식이 없는 식이 없는 활용의 경우 이게 좀 더 어렵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식을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 이것도 이미 네 생각을 말하면 윤종아 중학교 때 이미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상태로 올라와야 돼. 왜 너네가 때마다 식 많이 만들어 봤잖아. 그래서 제 경험상 여기도 잘하는 친구들이 잘해요. 그냥 느낌을 알아. 만드는 느낌을 알으니까 잘하는데 혹시나 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하라는 그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팁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팁은요.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필기하는 내용들이 당연한 말 몇 가지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식이 없는 경우는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대충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아마 1학기 때도 많이 공유드렸는데 그림 같은 거 이용도 해도 괜찮아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림 같은 것도 그릴만 하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근데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림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그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눈에 보이게 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 세 번째 뒷장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공식이라던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식이라던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뭐 해야 될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사실은 뭐 넓이 구하는 공식, 부피 구하는 공식, 거속식 뭐 옛날에 그랬다. 혹은 뭐 어떤 이런 아이디어, 뭐 닮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뭐 설명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 그리고 자, 요렇게 필기하고 끝내면 좀 우리 친구 아쉬워할까봐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 하나만 더 필기하죠. 좀 직접적으로 도움될 만한 팁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 파트에서. 자, 밑에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좀 보면 공감이 될 건데 33번 문제 읽어보시면 마지막 문장에 화단의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문장 보이세요? 뭐뭐의 최대값 이 문장 보이죠? 자, 뒤로 가볼게. 자, 뒤에 97쪽 가봐. 11번 문제 보시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란 말 보이세요? 뭐뭐의 최소값이란 말. 하나 더.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어디냐? 13번 문제 보시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란 말 보이세요? 지금 이제 세 문제 봤는데요. 돌아와서 세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최대값.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떤 문장? 자, 오늘 그 활용 문제 풀어보시면요. 식이 없는 것들. 뭐뭐의 최대값 혹은 뭐뭐의 최소값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식 세울 때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도와드릴게요. 자, 이 뭐뭐 자리가 뭔지 몰라요. 뭐 넓이일 수도 있고 둘레일 수도 있고 뭐식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첫 번째, 우리 최대값,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x값이야, y값이야? y 자리죠. 그러면요, 첫 번째 뭐냐? 여기 앞에 있는 요 뭐뭐의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뭐가 되게끔 식을 세워줘야 될까?
이 자리가 y 자리가 돼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서 넓이의 최대값이면 누구를 y로 하자? 넓이를 y로 하는 겁니다. 둘레의 최소값이면 꿀팁이죠. 지금 보다 y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y 자리는 네가 원래 고민할 게 아니야. 사실 y 자리는 이 문장을 얘가 바로 정해집니다. 넓이가 y구나. 그럼 너가 지금 고민할 게 뭔지 알아? 사실 여기가 이번 숙제에서 어려운 포인트인데 이제 뭐를 고민해야 될까? 오른쪽에. 그치 이제 x를 어디로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x를 어디로 해야 되나? 그게 약간 중요해집니다. 다시 이제 오른쪽에는 어떤 x에 관한 식을 쓸 거 아니야. 즉 우리가 고민할 거는 이 x는 죄송한데 고민해봐야 돼. 이 x를 어디다가 둬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x를 어디다가 둬야 둘레가 나올까? 뭔가 좋은 자리가 보통 있어요. 혹은 어려운 식을 외우면 돼.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게 나와요.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외워도 돼요. 아, 이 문제는 여기 뭐 이런 외워도 됩니다.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계속 강조하는 말인데 x를 잡았잖아. 얘랑 이거죠. x를 잡고 나면요. 뭐 고민해야 될까? 숨어있는 x의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숨어있다는 거. 다시 아까처럼 봐봐. 너가 x를 시간으로 줬어요. x를 시간으로 두면 암묵적으로 범위가 뭐가 생긴다고? 그런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x를 그래서 x 쪽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이번 활용 문제를 풀 때는요. 식 만들 때는 y는 그냥 1초 만에 정했습니다. x를 어디에 둬야 심해할 수 있지, 어디가 예쁠지, 그리고 하나 더 x의 범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식만 만들면 끝나. 이해돼? 식만 만들면 그 다음은 오늘 그냥 했던 계산 문제야. 계산하면 되고 식 만드는 연습 한번 남은 시간 몇 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필기한 게 좀 직접적인 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 요 세 가지, 3단계입니다. y 정하고 x 정하고 범위 정하는 것까지. 자, 밑에 말 나온 김에 33번 문제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림인데요. 자, 한번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 관계로, 그리고 자, 윤종아 일단 제가 남은 시간에 식만 세울게요. 계산을 숙제를 해봐. 자, 식 세울 시간 1분 20초. 식만 세우는 건 원래 오래 안 걸립니다. 식 세우는 연습을 해볼게요. 어떻게 세우지? 어디에다가 x를 주면 신의 한 수일까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위 체크합니다. 숨어 있어요. 활용 문제. 말해주지 않아. 내가 알아와야 돼. 논술형 쓸 때 범위 다 써줘야 됩니다. 안쓸 감점입니다. 정답이 맞았더라도 범위를 체크 안 하고 맞은 건 반쪽짜리예요. 정확히 맞은 게 아닌 거지. 생각보다 좀 어렵진 않아. 생각보다 해보면 쉬워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식 하나 만들어 보셨나요? 어떻게 식 나왔어 그러면? 같이 해볼까? 일단 어디를 x라고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 잠깐만. 화단의 뭐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넓이 자리를 뭘로 하자? 자, 이제 얘가 y입니다. y는 자, y 자리가 현재 넓이 자리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식을 만들 건데 혹시 x를 어디에다가 넣니? 작은 세로 여기 네. x라고 줄까요? 그럼 자, 이쪽도 자연스레 x가 되는 거죠. 여기를 저희가 이제 뭘로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28-2x. 그렇죠. 잘했는데. 그리고 이번 문제는 넓이에 관한 식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세우신 거 맞나요? 아, 물론 정리까지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혹시 숨어있는 가위 하나 발견하셨나요? 가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가위 발견했어요? x는 0보다 x는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이거 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x가 0이 되면 무슨 얘기야? 이게 없나요? 여러분? 0은 는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발견했어요?
근데 자, 요거 하나 체크해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x는 28보다 작아. 28이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 너 말대로 따르면 28보다 작은 거면 27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가 27, 27이면 두 개 더하면 합이 얼마예요? 28. 에? 아니 4, 50. 54가 되는데 얘 지금 몇 미터인데? 28.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지금. 저 잘못 보였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 자, 혹시 이거 지금 어떻게 나온 범위예요? 얘가 지금 뭐니까? 어떤 길이라서 0보다 크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하면 돼요. 밑에 있는 얘도 지금 뭐예요 그러면? 길이. 얘도 길이잖아. 체크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요 부등식을 풀면 또 다른 가위가 생긴다. 이 느낌 기억하세요. 이번 단원에서 요런 식으로 요 자리에서도 길이잖아. 둘 다 길이 관련 조건인 거예요. 얘 정리하시면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그러면? x 0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는? 14보다. 이게 28이 아니라 14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제는 풀 수 있니 없니? 있어요. 풀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계속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뒤로 가볼게요. 자, 뒷장에 11번 문제.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11번입니다. 역시나 식만 만드는 거니까 시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 끝나가는데 좋은 느낌 받아가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인종아 제가 좀 고민 중인데 진도를 하러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미리 말할게. 뭔가 복습 겸 테스트를 한번 좀 볼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에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연도가 나쁘지 않죠? 우리가 막 탄력 같은 거 갑자기 막 훅훅 나가잖아. 가위에 몇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생각보다 뒤로 갈수록 좀 괜찮아요. 이 책이 좀 뒤로 갈수록 쉬워. 그래서 앞에가 어려운 거야. 1단원이 수포잖아. 1단원 때문에. 1단원이 진짜 학생들이 묻었는데. 그래서 제가 1단원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거기를 대충 넘길 수도 없고 무조건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고. 자, 이번 문제는 x를 혹은 뭐 어디다가 주면 좋을까라는 거지. 오비. 맞아. 이거 그 길이에 따라 주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이번 문제도 y는 정해져 있죠. 자, 쌤 어디가 y예요? 요거 어디냐?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뭐를 y라고 하잖아요.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는 거야. 요 둘레. 그럼 우리 고민은 x 혹은 자, 봐봐. 근데 이 문제에서는 x라는 문자를 쓰고 있잖아.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꼭 x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문자, 뭐 a라든가 다른 문자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저는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다른 자, 이제 a라는 문자를 어디에 넣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둘레니까 또 아무래도 가로 세로 이런 거잖아.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저도 이 문제는 여기를 문자로 주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를 a라고 주면요, 우리 이제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이차함수에 a를 들어갑니다. 그치. 그게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말은 요게 봐봐. 여기가 길이가 a라는 말은 요 x가 지금 a인 거 아세요? 여기 있는 요 점이 요 함수 위에 있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친구의 y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y 값이 요 길이랑 똑같은 게 다를까? 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는 중1 때 처음 배우잖아요. 이런 거 좌표가 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나온다는 거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또 조건 한번 써주시면 되고. 혹은 밑에 보니까 요 조건 보이죠? 요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여기 힌트. 가위 같은 거니까 눈치 빠른 친구. OB가 A가 된 게 이런 눈치 빠른 친구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둘레니까 A 두 개에다가 세로 두 개, 가로 두 개잖아. 이렇게 해서 물론 예쁘게 정리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위네요. 이번 문제는 가위가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색깔 왜 이래? 자, 그래서 요 가위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맨 밑에 있는 13번 문제.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이자 또 저희 다른 책에서는 뭐 B 플러스 문제로 소개가 되는 문제인데 1번, 2번, 3번 힌트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힌트도 한번 이용해서. 근데 이거 혹시 윤종아 딱 이 그림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니? 이게 사실 이게 떠오르면 풀려요. 이 그림이 좀 힌트 중학교 2학년 때. 달수지. 그럼 할 수 있겠네. 이 닮음을 딱 이용해서 가로 세로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 들어볼게요. 이게 잘하는 눈치 빠르구나. 이게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피라미드 모양이라 부르는 닮음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고난도인 이유가 닮음을 이용합니다. 아까 말했잖아. 공식이라든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죄송하지만 알아야 풀죠. 모르면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장난이에요. 모르면 틀려야 돼요. 그 당시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쌤 좀 닮음 몰라요 하면 조금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4시 수업이 있어요.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마 시험에는 1번, 2번 안 나올 거예요. 3번이 실제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문제니까 y는 뭘로 하죠? 넓이로 이거는 그냥 확정. 이거는 고민할 거 아니야. x가 고민인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d1을 x라고 할게요. 여기가 x입니다. 그럼 봐봐, 우리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넓이 구하려면 요 세로의 길이가 필요한 거 맞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냐라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결국 닮음을 이용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세로의 길이를 네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모라고 할까요? 혹은 뭐 다른 문자, 그냥 네모 말고 그러면 네모 말고 뭐 K라고 문자 하나 더 쓸게요. K라고. 그럼 혹시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요렇게 위로 올릴 수 있고 여기서인데 오랜만인데 복습하자면 자, 요 삼각형이랑 혹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두 개 혹시 닮음인 거 아세요? 네. 무슨 닮음이게 오랜만에? 이런 것도 기억나? A의 닮음이라고 해서 두 각이 똑같아요. 왜? 평행선이니까 동의가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닮은 비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저는 보통 리듬을 타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죠. 이거는 이거랑 기억나요? 이걸 딱 이용합니다. 다시 6 빼기 k 대 6은 x 대 8 이렇게 비례식을 적는 거예요. 얘 풀어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6x는 8 곱하기 6 빼기 k가 되면서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하시면 k는으로 정리할 수 있게 어때요? 이렇게 정리해서 세로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밑에 있는 x 값의 범위 혹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x의 여기거든요. 얘 범위가 뭘까? x는 0보다 그죠? 길이가 여기 커야 되는데 마냥 클 수 있나요? 무한정 키울 수 있나? 아니 뭐보다는? 자, 얘를 무한정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지금 길이가 얼마인데? 8 그럼 어때야 될까? 8보다 키우는 건 좋은데 8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위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네, 필이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내용까지 해서 어쨌든 식이 없는 거 만든다는 말 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셀에도 문제 꽤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시 월요일 날은 제가 좀 고민 중인데 시험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밀린 오답 답성 마무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바로 수업 가야겠다. 왼손